자, 세 번째, 어떤 주제인가요? 세 번째가 제가 준비한 주제는 자동차 분야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이라는 주제입니다. 요즘 자동차를 보게 되면 이제 다양한 센서들이 내장되어져 있고 카메라를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차량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모바일 앱을 사용을 해가지고 차량을 언제 어디서든지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엔진 중심이었던 자동차가 이제 컴퓨팅 중심의 자동차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면서 자동차 분야에도 새로운 키워드가 주목받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키워드가 바로 이제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겠죠. 네. 사실 이제 예전에는 그 자동차 시동 건다 그러면은 저도 지금 뭐 11년식 그 K5를 타고 있지만 네. 그때 시동 걸 때는 꼭 안으로 들어가서 스마트 키라고 했던 그게 가지고 있어야 안에서 시동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나오고 있는 신차들은 대부분 휴대폰으로 다 조작을 그렇죠. 한다는 거죠. 네. 예전에 또 되게 신기했던 게 소카가 처음에 이제 휴대폰으로 열리게끔 했었을 때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아니 키를 안 줬는데 어떻게 소카를 이용할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딱 실제로 해보니까 휴대폰으로 시동도 걸고 휴대폰으로 뭔가 제어를 하고 반납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되게 센세이션 했는데 지금은 되게 너무 보편적으로 맞죠, 들어왔던 맞죠. 상황이라서 사실 그런 만큼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위협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고 이 비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려가 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관련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네, 먼저 제가 가져온 기사 같은 경우에는 핀7이라고 하는 사이버 범죄 그룹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스피어 피싱 캠페인을 이용을 해서 아누나 또는 카르바나기라고 하는 이제 백도어를 배포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이제 IT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짜 IP 스캐닝 도구로 유인을 해서 백도어를 실행을 하고 LOL바스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초기 접근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추가 악성 페이로드를 배포하고 오픈 SSH를 설치를 해서 원격 접근과 영구적인 시스템 접근을 이제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우리 LOL바스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소개가 됐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LOL바스 같은 경우에는 Living of the Land Binary and Script라는 거를 이제 약어로 표현을 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LOL-빈, 그러니까 Living of the Land Binary까지 해서 LOL-빈이라고도 많이 부르거든요. 그 LOL-빈을 스크립트 형태로 모아놓은 프로젝트를 LOL-바스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제 LOL-빈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LOL-빈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에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미리 설치되어져 있는 합법적인 파일입니다. 그래서 공격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런 LOL-빈을 사용을 해가지고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유출시킬 때 LOL-빈 기법을 활용을 해서 많이들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내부 중요 데이터를 유출하는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자동차 분야에서도 이제 보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조금 어떻게 보면 강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사건들에서도 이러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되어 있는 법이 또 제정이 됐다고 하네요. 어떤 것들이 좀 제정이 됐는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서 북외 유럽 쪽에서는 2020년 6월에 벌써 자동차 사이버 보안 국제 기준을 제정을 했습니다. UNR 155 그리고 UNR 156이라고 해서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두 가지를 이제 제정을 했는데 그래서 2022년 7월 이후에 개발되는 모든 차량들은 이제 이 해당 이제 기준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유럽 경제위원 협약국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에 대한 움직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내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출용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항상 그런 말들 있잖아요. 수출하는 자동차들은 뭔가 더 안전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잘 보게 되면은 외국에서 이제 제정하고 있는 법들은 강력하기 때문에 그거를 규정을 맞추지 못하면 판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이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제조를 하는 것 뿐이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법이 제정이 되어야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자동차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측면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2024년 1월 25일에 이제 개정이 돼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국제 기준과 동일하게 국내에도 이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제조사는 이제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를 적용을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인증을 획득을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그 보안 관련된 자동차 보안 관련된 얘기까지 해서 이슈들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래의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쿠키 탈취 예방, 구글 크롬에 대한 새로운 보안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TPM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일상 속의 숨은 위협, 취약점과 악성 코드, IoT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위협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분야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들이 바뀌었다. 그래서 유럽에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2024년 우리 법에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보안법이 변경됐고 이거에 대해서 개정안이 그 본 국회 회의가 통과됐다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 제고하게 되고 지속적인 보안 강화와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보안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봐.